요즘 정치권을 가만히 보면 아주 요상한 그림 하나가 자꾸 그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등장하는 그림이죠. 서로 성립할 수 없는 세 단어를 한 화면에 묶어 세우려는 움직임이 보수 언론과 기관, 특검 내부에서 동시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첫 번째 축은 중앙일보가 맡고 있습니다. 친명 7인회로 분리되던 김종선 전 의원이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느니 통일교 내부 인사가 민주당 직책을 맡을 때 임종성이 관여한 것처럼 보인다는 정황이 있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담긴 기사를 연속적으로 뿌리고 있죠. 직접적으로 임종선 전 의원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구독자가 스스로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여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구조를 짜는 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 뒤에 깔린 배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임종선 전 의원은 지난해 지역 건설사 청탁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며칠 전 검찰이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임종성을 기소한 검사가 누군지 봤더니 최순호였습니다. 최순호 검사는 최순실 특검에서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뛰었고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검찰의 특수본에도 이름을 올렸죠. 그 특수본이 했던 역할은 내란의 의혹을 줄이고 핵심은 비껴가게 만드는 방향이었다는 걸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최순호가 지금 김건희 특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흐름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김정성이 12년 구형을 받고 바로 다음 날 한학재와 김건희를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 내부 수사 내용이 언론에 새어나옵니다.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수천만 원을 줬다더라. 특검 조사에서 그런 진술이 나왔더라. 이런 정보는 특검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다시 중앙일보는 임종성과 통일교의 관계가 예전부터 있었다는 식의 연결고리를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임종성이 통일교 행사에 갔다. 통일교 인사를 민주당 직책에 넣는 과정에 임종성이 역할을 했다는 의심이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름까지 살짝 첨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일교와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등장시키는 그림을 서서히 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갑자기 전재수 장관의 실명까지 등장합니다.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며 전재수 장관을 통일교 흐름 안으로 밀어넣으려는 보도가 나온 것이죠. 전재수 장관은 즉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핵심은 보도가 나오게 된 경로입니다. 이 내용은 특검 내부 문건이 아니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즉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림을 완성하려고 중량감 있는 민주당 인사의 이름을 밀어넣은 것이죠. 이렇게 전체 흐름을 보면 지금 판은 매우 명확해집니다. 통일교, 민주당, 임종성, 이재명 대통령, 이 선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작업이 언론이라는 무대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대 뒤에 있는 임종석을 기소했고 지금 김건희 특검 내부에 있는 최순호란 검사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검찰은 징역 12년 구형을 받고 선고를 앞둔 김종성 전 의원을 압박해서 통일교와 민주당을 연결하고 그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갖다 붙이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이 방식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맞습니다. 대장동 수사 때 대장동 일당을 압박해서 연관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결시키려 했던 바로 그 패턴과 지금 벌어지는 흐름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때도 정황이라는 단어를 쌓아 올려 없는 이야기까지 있는 것처럼 만들었고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작의 서사를 만들고 있죠. 차이가 있다면 당시에는 복잡한 재개발 사업이었지만 이번에는 이름이 거론만 되어도 정치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종교단체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흐름의 전체는 김건희 특검 내부의 지난해 검사 라인과 보수 언론의 보조지원이 함께 만드는 이재명 정부, 민주당 흔들기 공작입니다. 검찰은 숨을 죽인 듯 보이지만
여전히 호시탐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뭉쳐 저들의 논리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법제처가 좀 주관을 해가지고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건지 뭔 일이 필요한지를 그럼 별도로 나중에 국무회의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 시해 이후에 이 통일교에 대해서 해산 명령에서 해서 지금 고법에 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여기에 로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못 하고 있어서 일본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잘한다, 부럽다라고 댓글 남기면서 100만 조회가 넘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제부터 민주당 인사들도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어제는 구체적 이름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네. 자, 2018년에서 2020년 전재수 의원에게 3천에서 4천만 원 현금 상자를 전달을 했다. 그리고 명품 시계 2점도 전달을 했다. 이렇게 특검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께서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불법 연루 의혹에 대해서 여야 지휘고와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네. 어제 민주당 명단이 이제 나온 거예요.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그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민법 38조의 해석 적용 문제이고, 근데 그게 이제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그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자, 근데 이거를 한동훈이가 엄청나게 악의적으로 활용합니다. 통일교가 민주당 쪽 준 돈 불면 죽이겠다. 전 이런 저열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 안 맞잖아, 시간이. 그렇죠. 왜 저러는 거야? 당원 게시판으로 몰려서 내가 민주당과 잘 싸운다. 네, 안 된다 이놈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첩을 늦게 했다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특검에서. 네네네. 근데 사실은 요 특검이라는 것은 원래 수사 범위가 법으로 한정돼 있잖아요. 네. 특히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위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범한 범죄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지만 이게 다 개개의 세세 각호가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은 발견되더라도 수사할 권한이 없잖아요. 네. 아무튼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윤 세계본부장 수첩에 그게 이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최후 앵커님 말씀대로 옛날 일이라서 시기상 옛날 일이라서 이 특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못 하고 그거에 대한 진술만 받아놓고 네. 사건 번호만 떼어놓고 네. 나중에 이첩하려고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고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특검에서 하도 뭐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안 하니까 저희가 특검 대상도 하나하나 되게 자세하게 그렇죠.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건은 원래 특검에서 수사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대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수사가 많이 진행되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진술만 받고 더 이상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거기서 네, 수사하고 더 이상 있잖아요. 수사하면 위협 그렇죠. 수사죠. 나중에 네.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벌건 그렇게 수사이기 했었죠.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